안녕하세요. 저희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합격자 간담회 2차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간담회를 죄송합니다. 아직 유튜브에 못 올렸는데 그거 금방 올려드릴 거예요. 계속 질문들 오시던데 금방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차 간담회도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변리사 스쿨에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데 그거는 우리 개별 상담은 안 올라가요. 저번에 1차 간담회 때도 끝나고 합격자분들하고 뒤에서 잠깐 개별 상담을 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도와드릴 건데 그거는 유튜브는 안 올라갑니다. 2차 공부 방법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 간담회하고 다르게 오늘 하는 2차 간담회는 미리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질문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걸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간추려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먼저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최영덕 박사님 통해서 종합반 과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아무래도 최영 박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정말 의욕고치가 첨삭 같아요. 말씀도 되게 직설적으로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거 한번 우리 최영덕 박사님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강의부터 하면서 첨삭까지 강의 순서대로 들어왔으면서 본인이 복습하고 공부했던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순서대로 한번 싹 얘기해 주시죠. 최영 박사님 하면서. 일단은 기본 강의를 정말 꼼꼼히 들었습니다. 처음에 동차 때부터 민사소송법을 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어가지고 기본 강의를 되게 오래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차 때 듣는데 보통 한 달 듣는데 한 달 반 이렇게 막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실전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GS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서 이제 첨삭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첨삭 같은 게 가장 큰 장점이 일단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학생을 1대1로 이제 상담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이제 GS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약간 수험생이 좀 약간 모르는 것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또 민사소송법 이 기본 이론이랑 또 사례 문제랑 굉장히 다른데 그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현직에서 법대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셨던 분이라 이제 저희는 이공계생들이 많아서 답안지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답안지 쓰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두 개만 더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이론 강의를 우리가 종합반에서는 여러 번 들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반 동안 들을 때 약간 필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거죠? 필기 스타일이에요? 필기도 하지만 전 모르는 거를 약간 또 듣고 또 듣고. 네,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회차별로 이제 또 듣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다 듣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또 듣고 그러기도 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그거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채권자 취소 소송이나 약간 그런 부분 좀 어려워해가지고 그쪽을 좀 약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고, 또 끝에 이제 병합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제가 잘 자신 없는 파트만 이렇게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소개를 안 드렸네. 김건호 변리사님이시고요. 꽤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을 해주셨고, 저희 종합반 출신인데요. 수험생분들에 따라서는 아예 어려운 과목은 기본 강의를 2번씩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독학보다 시간을 빨리 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합격자 변리사님께서는 전체를 다 듣기보다는 자신 있는 거는 그냥 한 번만에 하고, 약한 것만 바로바로 그러면 거기서 2번 들어버린 거네요. 다음 진도 안 나가고. 약간 저는 회독을 할 때 이게 뭔가 약간 살짝 슬럼프도 올 때 복습이 뭔가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은 더 효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강의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돌리고 아, 예. 어려운 거가 좀 공부 안 되거나 답답할 때 네, 맞습니다. 찍어서 한번 더 인강으로 돌려보고. 예. 이거 기본 강의 현강 왔었어요? 저 현강은 안 왔어요. 아, 이거 둘 다 인강으로만 예, 계속 저는 청도 항상, 박사님 거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되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민소만이 아니라 특허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계속 독학하게 되는 기본서 내용하고 그 문제 있죠. 1차는 문제지, 2차는 사례지.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배운 내용을 약간은 내 사고가 더 들어가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되게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론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끝나고 바로 사례 문제를 들어가고 싶었다. 왜냐면 이론을 어떻게 사례에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은 기본서만 계속 해독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기본서 한번 봤으면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 그 사례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GS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GS가 외워지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서 맞아요.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합격자님은 아까 그게 기초 GS죠? 첨삭해 주시는 게. 전 실전도 받았습니다. 실전도 그렇게 예, 꼼꼼하게. 예. 예. 기본 강의 끝나자마자 그럼 실전 간 거예요? 그때는 기초? 동차 때는 동차 때는 기초를 했는데 기초. 이제 실전 때는 또 실전도 받고. 예. 그 변리사님 방법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론 끝나고 이론 대해서 자신이 없어도 기초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론과 문제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캐치 못하면은 기본서 다 외워도 점수가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 조금 더 그 얘기 한번 생생한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최영도 박사님께서 첨삭을 되게 꼼꼼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실력 향상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 하더라고. 우리 학교장님 수기나 이런 걸 보니까 최영도 박사님이 첨삭을 해주시면서 요것은 법대에서 전형적으로 쓰는 목차이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논리여서 답안지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도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혹시 좀 조언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너무 좋은 얘기였거든요. 그 이제 박사님께서 막 그 법을 계속 공부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특허 상표는 그 약간 실체법 느낌도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완전히 절차법이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 그 베이스는 같지만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또 이제 그 답안지 인상 같은 거를 되게 잘 봐주셨습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공계생이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막 약간 좀 글을 써야 되는데 약간 문어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끝이 좀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 사소한 것들 포인트를 되게 잘 잡아주셔서 예를 들자면 뭐 목차를 여러 개 쓰고 이제 소결이 하나씩 있으면 마지막에 결론에 그걸 다 언급을 약간 조금씩이라도 해줘라. 약간 그래야 좀 마무리가 깔끔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준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캐치를 잘 해서 했더니 동차 때도 이제 고득점이 나름 나왔고 기득 때도 이제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종합반이 뭐 매년 저희가 동차도 배출하고 또 고득점자도 배출하고 있지만 올해 유독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또 합격자도 유독 뭐 더 많이 나오고 수기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같은 게 최영덕 박사님 덕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최영덕 박사님께서 GS 첨삭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우리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GS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GS 과정들이 채점을 그 알바들이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알바를 쓰지만 알바분들한테 저희가 답안지는 이렇게 채점하는 게 정석입니다를 교육을 안 하고 그냥 해요. 알바한테 그냥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바분들에 의해서 채점이 됐을 때 그 점수가 실제 시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법대에선 전형적인 답안지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법학의 적어도 박사 코스 또는 저처럼 이제 심판 소송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바나 일반 강사님들은 이 법대 답안지 룰을 모르고 심지어 강의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점수들이 시험장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GS를 가서 알바가 채점하는 걸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등수 확인하려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등수가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요. 그 점수가 그 1등 점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학의 답안지의 기본적 룰을 모르는 분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뭘 몇 점 주고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최영덕 박사님께서는 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대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 그 강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점수도 좋았고 그다음에 박사님이시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점법을 압니다. 때문에 그 아주 사소한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교수님들의 포인트요. 그러니까 목차와 인사. 채점을 할 때 되게 빨리 채점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걸 계속 생생하게 말씀드리려고 유일하게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교수님을 모시는 학원이 저희입니다. 굉장히 빨리 채점하는데 거기서 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점수 획득에 큰 도움을 되는데 그걸 섬세하게 다 최영덕 박사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게 민소만이 아니라 특허상표에서도 직결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최영덕 박사님이 적중도 좀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론 강의를 듣고 물론 지금 동차와 기득을 구분하진 않고 말씀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동차 때 기본 강의를 듣고 요게 한 번 다 들은 다음에 약한 거는 또 듣느라고 시간은 좀 걸리셨고 한 달 반 정도. 근데 한 달 반도 꽤 빠르게 진짜 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걸렸고 그 다음에 이론서를 바로 많이 회독하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기초 GS로 와서 최영덕 박사님의 첨삭을 그때는 잠깐만 이거 하나 묻고 갈게요. 보고 썼나요? 저는 한 1, 2회차까지 보고 쓰다가 그게 저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암기가 안 돼 있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좀 범위는 주시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최대한 외워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안 보고 일단 쓰는 게 써봤습니다. 보고 쓰지도 않았네. 그러면 기초 GS에서 범위를 주셨을 때 그 범위만큼의 기본서를 최대한 본인 스스로 암기를 해서 가서 본인만의 워딩으로 한번 써왔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합격자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초 GS를 겪고 그 다음에 기득 때는 기초 GS는 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득 때는 이제 실전 GS 하면서 동차 때도 실전까지도 했었나요? 동차 때는 아마 하다가 약간 좀 시간이 시간도 좀 예, 부족했어. 예. 동차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동차 때 기본 강의 한 달 반 정도에서 듣고 별도로 이렇게 기본서 정리하거나 이런 시간 없이 곧바로 기초 GS 들어갔고 최영덕 박사님 코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전 GS까지 가긴 갔었지만 여기는 조금 하다가 중간에는 드랍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저 끝까지 혼자만 참여는 약간 참여는 노력을 했는데 수업은 다 했고. 예. 난 또 수업 도망간 줄 알았네. 아닙니다. 우리 도망간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환불을 안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집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네. 너도 도망 많이 갔잖아, 맞지?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남은 것도 또 나는 합격의 비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동차 때 그렇게 해서 불안감은 많이 있었겠지만 점수를 꽤 잘 받았었고 동차 때도 여전히 네. 60점 좀 넘었다. 동차 때? 예. 진짜 잘 받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민소나 특허나 상표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것도 잘못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최천자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오는 건데 판례를 워딩 그대로 외워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교수님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학원가에 잘못된 얘기. 이게 동차 때 판례를 문장을 그대로 외우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의 워딩으로 쓰신 건가요? 저는 본인 워딩보다도 그냥 이제 그 키워드를 제가 정해서 이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만 약간 두 문자조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동차 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약간 키워드만 딱딱 들어갈 수 있게 키워드까지만 하는 식으로 했어요. 키워드 그러니까 그 막 조사나 이런 까지 외우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외우려고 하진 않았었고 그 두 문자 따갖고 조사까지 외우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판례를 8줄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키워드는 외웠는데 키워드는 다 최영덕 박사님이 정리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정리했나요? 정리해 주신 것도 중요한 거는 알려주신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차 때 문장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키워드를 외우니까 문장 구성이 충분히 돼서 동차 때도 놀라운 점수를 받았네요. 시험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기득 와서는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계속 정리를 좀 했었겠네요. 혼자서. 네, 그 기득 기간에는 기본서를 또 일단 제가 사실 2학기 때 복학을 했어가지고 학교 다녔어요? 네, 그래서 종강하고 이 기득을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못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거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요. 노력은 무조건 했고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하신 분이네요. 네, 어쨌건 이제 기득할 때는 기본서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S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GS를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 없어도 예, 가서 그냥 기본서 부딪히고. 1동만 딱 하고 이제 딱 들어가서. 혹시 그런 얘기는 뭐 들은 적 있어? 최영도 박사님께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런 것까지는 그 정도. 아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어디까지 직접적 표현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이제 특허랑 상표는 사안포섭이 되게 좀 중요한 면이 있는데 특히 상표가 이제 중요한 면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사안포섭이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범위도 그러니까 양도 좀 적게 써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필속이 좀 빠른 편이어서 그거를 이제 뭔가 많이 쓰면 남들보다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안포섭을 되게 길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고쳤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고 딱 이제 사안포섭 짧게 쓰고 하는 습관을 딱 들였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GS 가면은 특히 특허 상표 같은 경우 강사들과 알바들이 채점하는 게 이게 쓸데가 없고 등수도 의미가 없고 거기서 나온 점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심지어 사안포섭에 대해서도 그 인상 이게 다 인상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빨리 채점할 때 인상 줄까지 정해 주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2차에선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최영도 박사님께서는 전문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출제위원 교수님 계속 모시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방금 얘기하셨는데 아니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안포섭 충실히 하고 판례도 8줄로 그대로 쓰고 하라고 하니까 나 그냥 내 뜻대로 해볼래 하면은 점수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전문가는 민소는 이제 최영도 박사님인 거고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입증이 됐고 특허 상표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 최초위원 교수님들인 교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트렌드가 좀 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 GS 가서 알바들이 채점하는 거 점수 등수 매기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진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GS가 문제를 풀고 그 GS에서 강평을 잠깐 해주잖아요. 네. 강평이 의미가 있으면은 이 알바 채점 GS도 가는 거고 강평이 의미가 없으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등수 체크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그 등수대로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최영도 박사님과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에서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뭐 한성민 변리사님, 윤신우 변리사님, 이성규 변리사님이 또 첨삭이었어요. 그분들의 첨삭이 더 중요하다는 게 올해 완벽하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좀 사소한 질문인 것 같은데 최영도 박사님의 장점, 그 다음 GS 난이도 뭐 간단히 뭐 얘기해 주실까요? 뭐 질문이 와서 장점은 일단 제 장점은 이게 딱 정원에 정해서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기가 최대한 수험생 한 명마다 쏟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께서 최대한 좋은 첨삭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 이렇게 정원에 정해놓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자세한 첨삭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뭐 GS 문제 난이도는 그 기초 때는 그냥 좀 쉬운 편이었는데 실전은 일부러 어렵게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소가 최근 2년 동안 조금 쉽게 나오긴 했는데 그거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어려운 걸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근데 막 엄청 어렵진 않고요. 다 소화할 만한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에서는 이제 김춘환 강사님이나 또 로스쿨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선 교수님 모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오고는 싶었는데 모셨다 하더라고요. 김상 교수님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온 거죠? 아 김춘환 김상수 교수님. 아 예 맞습니다. 바빠서 시험이 한 달 전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 원하는 틀로 써야지 안 그러면 점수가 절대로 안 나와요. 똑같은 정답을 썼다 하더라도 목차와 틀이 있어요. 목차와 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들은 인상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인상.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수님 모시고 있고 최영덕 박사님께서 이렇게 대박이 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유념을 하시고 내년에 빠른 합격을 위해서 민사소송법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법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특허법은
이제 1차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차 기본 강의를 안 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가 코스가 맞습니다. 이제 2차 네. 기본 강의, 판례 심화 강의, 그 다음에 사례 강의, 기출 강의 이렇게 가는데 강의는 어디까지 한번 들었었어요? 강의는 사실 동차 때는 아무것도 못 들었고요. 못 듣고 2차 그 민소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 전 좋았던 게 조현진 군에서는 기초 GS를 들었는데 그때 앞 시간에 좀 설명을 그러니까 책 기본서를 한번 훑어주셔가지고 그걸 약간 기본 강의 듣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약간 기본 강의를 약간 좀 핵심만 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네. 이제 이 특상 같은 경우는 1차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기득 때는 좀 까먹어서 2차 기본 강의를 많이 하는데 동차부터 달린 분들은 시간이 없어갖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사례 강의도 그때 건너뛰었었어요? 사례 강의는 그 사례집 핸드북을 제가 봤는데 그냥 이제 강의 듣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해야겠다라는 동차 때 생각에, 이게 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는 못 들었습니다. 사례 강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저는 적극 추천을 하는데 이게 그 아까 민사소포 최영덕 박사님 말씀하신 답안지 인상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특허를 유일하게 공식을 만들어 놨고 목차 개수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인상과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기본이나 판례 심화는 바쁘시면 동차 때 못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기득 때는 시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득 때는 참고를 해보시고 사례 강의만큼은 동차나 기본이나 반드시 이거는 듣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 GS 넘어가시고 이제 GS 넘어가셨는데 수업은 이렇게 기득 때도 이렇게까지 들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기득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기본서에다가 기출문제집을 봤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례지 핸드북을 제가 항상 묻고 있습니다. 이것만 외워도 무조건 60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래서 기출 적중을 일부러 제 GS에 나온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례집 핸드북으로 적중표를 만드는 게 이것만 외우면 60점 가능하다는 입증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례집 핸드북 같은 경우는 동차하고 기득 합해서 총 회독수가 한 아까 뭐 몇 회 정도 된다 했었죠? 둘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5번은 되는 거. 5회 정도. 네. 그럼 5회독 정도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정답하고 목차 추출은 충분히 될 정도는 됐었나요? 이 문제를 읽자마자 정답 바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목차 떠오르고 그 정도는. 네, 저는 그거는 5회만으로도 충분했고 네, 저는 네. 이게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올해 기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 읽자마자 정답 떠오르지 않으면 51점이야. 저 GS에서 1등하고 알바들이 채점한 거에서는 막 60점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50점이에요. 그게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정답과 목차만 떠오르면요, 내용에 대해서는 키워드 몇 줄만 쓴다 하더라도 바로 59점, 6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특허가 유독 거기서 많이 갈렸어요. 저하고 하면서 이런 정답 맞추거나 목차 맞춘 거에 익숙했던 분들은 전부 다 55점, 56점 다 넘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게 안 됐던 분들은 51점대로 합격하신 분들 꽤 많아요. 51점, 52점. 특허 그렇게 해도 합격을 했더라고요, 올해. 근데 이거는 특허는 안정적인 점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50점 후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허는 더 강조드릴 부분이 기본서를 계속 외우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과 목차가 나오질 않으면은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우리 합격자님은 5회독만으로도 정답과 목차는 전부 다 나올 수 됐기 때문에 5회독으로 이제 마무리 진 거고요. 만약에 정답 목차 추출이 좀 더 필요하다면 더 읽으세요. 그 정답 목차 추출이 될 정도로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제 사례집보다는 제 기출문제집을 계속해서 봤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 정리했던 거 한번 조언해 주실 부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부는 기본서로 했고요. 기본서에 사실 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긴 하니까 일단 기본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복습을 할 때 기본서도 하지만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 이론을 푸는 그렇지. 거랑 문제 푸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문제를 그 범위만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사례집을 보다가 이제 뭔가 기출문제도 좀 익숙해져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좀 혼자서 했거든요. 좀 나오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간접침해 같은 것도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그러니까 네, 기출문제집을 좀 봤고요. 근데 기출문제집 답안 스타일도 사례집 핸드북처럼 다 비슷하게 돼 있어서 기출문제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변호사 기출도 예, 꼼꼼히 마지막에 다 보신 거고. 변호사 기출 그래요. 그래서 기본서를 메인 단거나 교재로 하고 문제풀이는 사례집은 5회독 정도 하면서 정답과 목차 추출은 연습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후반부에는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5점당 1목차라고 저 혼자 유일하게 공식을 세운 게 있는데, 이게 답안지 인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딱 10점이나 6점이나 12점이나 다 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 기출문제집 일부러 전부 다 그렇게 써놨는데, 이 5점당 1목차 공식 연습하는 거는 좀 본인만의 노하우는 혹시 있었나요? 뭐 사례집이나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제 GS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봤다 이런 노하우. 노하우는 일단 그 기초 GS 때부터 그 공식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제가 사실 느낀 게 이제 동차 때 특허를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문제를 약간 좀 두 문제는 그 공식을 써보고 두 문제는 이렇게 뭐 다른 스타일로 써보고 했었는데 그 문항별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식 쓴 게 점수가 훨씬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득 때는 다 그냥 네 개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공식 잘 활용하면서 이게 되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공식을 좀 알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답 찾고 목차 찾는 게 따다닥 이렇게 나와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동차를 테스트를 해봤네. 약간 용감하신 스타일인데. 아니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또 계속 똑같은 취지인데, 최전자이신 교수님께서 보시는 건 인상이거든요. 인상에 있어서는 목차하고 아까 최영덕 박사님께서 사안포서 그렇게 길게 써봤자 점수 없다. 왜냐하면 수험생분들은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다수의 학원 강사들은 많이 쓰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채점은 그게 다르거든요. 예, 이겁니다, 이거. 인상. 그러니까 실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인상. 이게 실제 법대에서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서 A 플러스 A 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공식에 따라서 쓰는 것이 인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쓰는 게 점수가 무조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 기준점 없이 목차를 잡거나 아니면은 판례 그냥 생단문으로 막 8줄 외우거나 점수가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몸소 테스트를 좀 해보신 것 같은데, 학원과 특허 상표가 법학의 전문적인 타이틀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저도 법학 타이틀은 없지만 제가 심판소송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교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강사이기 때문에 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인상, 지금 특허에서도 또 나왔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2차에서는 인상,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특허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냥 있는 질문이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특허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질문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드는데, 그냥 질문이 왔으니까. 판례하고 사안포섭 비중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판례와 사안포섭 양을 비교한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표가 좀 중요한, 특허는 저도 기술적으로는 사안포섭할 걸 줄 수가 없어서. 근데 뭐 질문이니까 한번 본인은 뭐 어느 정도로 했는지. 저는 그냥 이제 판례가 있으면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 사람 이름이 나오고 기술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판례에 적용시켜서 그렇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는 한 1대1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냥 기계적으로 진짜 그렇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 더 썼다가 최영덕 박사님 그 답안 주면 또 욕하면 저 뭐라 합니다. 그래요. 이거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2차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있는 질문지는 좀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민소나 특허는 사안포섭 비중보다는, 특히나 특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공통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포섭은 변리사 되셔서 여러분들 전문 기술 영역에서 많이 하는 거여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체적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판례에 있는 룰 가지고 가불병 있으면 가불병 집어넣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있으니까 질문만 할게요. 이제 GS나 이런 거의 장점과 난이도 뭐 간단하게만. 장점은 일단 적중도 많이 하시고 근데 좀 기출이랑 가장 좀 비슷했다고 느꼈어요. 기출 스타일이랑 좀 비슷해서 실전 연습이 되게 잘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이도는 좀 어땠어요? 난이도는 딱 기출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특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표인데요. 공부부터 갈까요? 상표는 그러면 강의는 뭐뭐 혹시 들었어? 상표는 또 은근히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1차하고 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뭐 네.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 뭐 저는 하셨어요? 그 상표는 일단 동차 때 기본 강의는 못 들었고요. 네. 근데 사실 상표는 판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 심화 강의는 들었어요. 팔레시마는 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GS 갔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 이성규 변리사님이나 정확하게 적중을 했는데 최신 판례 뭐 생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특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특허도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제가 제약 분야에서 담당했던 최신 판례 사안을 가지고 변리사의 조치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허는 규정 내용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약 분야 약대생만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판례 심화 강의 같은 거 하면서 이건 제약 분야에서 이 사건에서 나온 판례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도 모르는 거야 그 판례가 나온 건지. 근데 상표 같은 경우 아예 생리대라고 나와버리잖아. 구체적 사안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표 같은 경우 판례가 더 중요하구나는 인식을 하고 있던데 특허하고 상표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최신 판례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판례의 사항 그대로 내고 있어요. 다만 접근법만 조금 다르면 돼. 상표 같은 경우 생리대라는 지정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상표문까지도 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특허는 최근에 다 변리사 실무 능력고이기 때문에 기술 명칭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약이다 이게 아니라 변리사의 조치는 그다음 무슨 쟁점이 나왔었는지. 지금 얼마 전에 판례 심화강의 종강했거든요. 거기서 판례를 목차를 나눠서 이 쟁점 나왔다 이 쟁점 나왔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목차 개수하고 판례에서 쟁점화된 거 이걸로 꼭 잡으셔야 돼요. 특허는. 상표는 아예 지정 상품까지 잡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김건우 변리사님은 판례 심화 강의하고 바로 이제 GS 연습을 했었고요. 상표는 사실 이거는 저는 그 의미 있는 질문 같은데요. 상표에서는 판례하고 사안포섭 비중이 어느 정도 혹시 됐었나요? 사안포섭이 사실 상표는 성과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되게 사안포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한 1대2 정도. 사안을 좀 많이 쓰셨네. 네, 사안포섭 좀 굉장히 상세하고 또 이제 선언점 같은 것도 다 건드려 주면서 약간 그렇게 작성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검토는 안 썼고요. 검토도 있는데. 그래서 판례 자체에서 상표는 그 지정 상품이나 상표에 대해서 언급 많이 합니다. 그에 비슷하게 사안포섭 얘기를 좀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 직접 언급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상표 올해 기득에서 몇 페이지 쓰고 오셨어요? 상표가 18, 19장. 한 장 더 받으셨네. 네. 18장 정도. 잠깐 그럼 물어본 김에 특허는 몇 장 쓰고 왔어요? 특허도 18, 19. 네. 다 한 장씩 더 받으셨네. 네, 맞습니다. 민소는? 민소는 한 20장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한 장 더 받으면 시간 뭔가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여튼 더 받고 이런 행위에서 시간 나가잖아요. 네. 그거 좀 어땠어요? 이게 한 장 더 받는 게 좀 그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받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요. 그 시험장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시험장 버프라는 게 있거든요. 음. GS에서 한 장을 안 받더라도 시험장 가면은 뭔가 초인적으로 하는 게 네,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와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막 많이 써서 받았다기보다도 네. 좀 답안지를 좀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서 칸도 띄우고 이렇게 네, 좀 문제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해서 약간 한 칸 띄우기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양이 좀 네.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차마다 한 칸 띄우셨구나. 네. 마수목차는 아닌데 이제 대목차마다. 대목차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칸 띄우기는 개인적 견해는 여러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합격자님은 띄우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 교수님들마다 또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선택은 디자인 보호법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저기로 갈까요? 이걸로 가볼까요? 지금 과목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 다음에 전 과목 공통질문 가겠습니다. 이걸로 갈까요? 답안지 작성은 어떻게 매일 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0점짜리를 쓰셨는지 100점짜리를 썼는지 과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사실 3GS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에 GS를 6개를 쓰다 보니까
주중에는 뭔가 하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메일 쓰기 같은 건 잘 못했고 이제 복습하면서 제가 GS 때 좀 점수가 안 나왔던 문제들이나 제가 약간 자신 없는 그런 것들만 위주로 골라서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4시간? 많으면 4시간 정도 약간 그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주말에 있는 GS를 메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종합반이 매일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1차 간담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왔었는데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은 이제 매일 과제는 잘 참여를 안 하셨대요. 아니 1차 간담회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변리사님들이. 메일 쓰기. 근데 메일 쓰기 잘 해주세요. 그거 안 하다가 루즈해지니까. 그 다음에 출결도 있는데 출결도 그냥 하다 마셨대요. 그럼 제가 드리는 커피 쿠폰은 몇 번 받으셨어요? 저 한 두 번? 그럼 한 2달 하다가 말았네. 근데 그래도 뭔가 본인 스스로 꾸준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꾸준함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매일 스스로 쓰기보다는 그냥 주말에 있었던 GS 정도 하고 그 다음에 GS에서 약한 것만 좀 일주일 다 합해서 2-3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질문도 갈까요? 과목마다 이게 다를 수도 있는데 초안을 잡을 때 그 소문제별로 잡았어요? 아니면 대문제 뭐 15점, 20점, 30점 이렇게 잡았는지랑 그 다음에 시간은 대충 얼마나 됐는지 혹시 뭐 과목별로 다루면 과목별로 저는 저희 변리사시험 문제가 100점 만점인데 4문제인데 25점씩이 아니라 30, 20, 30, 20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3대2로 나누면은 1시간에 이제 30점짜리는 36분이 잡히고 20점은 24분이 잡힌다. 그래서 저는 36분짜리 문제는 6분 썼고요. 24분은 4분 썼습니다. 목차 시간. 과목별로 다 비슷하게 무조건 카운팅했고 무조건 6분 안에 다 쓰는 걸로. 그러면 30점을 한 번에 썼어요? 아니면 소문제로 썼어요? 저는 한 번에 30점 한 번에? 네, 한 번에 다 읽고. 그래요. 이것도 분명히 수험생분들마다 다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에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해야 목차가 섞이지 않고 일관되게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한 번에 하지 않으면은 위쪽 소문제에서 쓴 목차가 밑에 쪽에서 또 써야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에서 요런 목차가 여기 5점 단위 목차였다면 여기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부러 안 썼다. 그 위 목차에 써서 그렇다.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기출에. 그래서 저는 30점, 20점을 한 번에 잡았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한 번에 잡으면 다른 시험장에서 다른 분들은 소문제 잡고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각사각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목차 잡고 있으면 쫄리거든요. 이거 쫄리는 분들은 소문제별로 잡거든요. 뭐 5점짜리나 6점짜리나 이렇게 잡는데 그건 어떠셨어요? 막 남들 막 사각사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이게 너네는 미리 써서 날릴 거다. 약간 날릴 거다까지?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올해 상표 3번이 무조건 다 읽고 써야 1, 2번에 되게 잘 쓸 수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올해 상표 3번 보시면은 소문제 1번이랑 2번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썼다가는 위에서 쓴 걸 써버렸으니까 밑에 쓸 게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무조건 다 한꺼번에 목차 잡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인드 있어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게 일단 합격할 때 마인드 자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 정말 중요하고요. 뭐 쫄릴 필요 없다 이거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최신의 특허상표 출제 트렌드가 민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신 판례 모티브화입니다. 최신 판례 모티브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사례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 얘기를 해요. 최신 판례 모티브로 할 때 30점이나 20점을 특허는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봐야 15점 정도. 그럼 이 15점 정도는 한 번에 써야 되는 거예요, 목차를. 왜냐면 하나의 판례 갖다 내셨거든. 맞아요. 근데 이 하나의 판례로 20점이나 3점 못 만들 때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인식하시라고 사례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는 퇴근 문제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하나의 판례를 못 만들어서 다음 한 10점이나 15점은 다른 판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의 판례로 문제 만든 건 한 번에 목차를 써야지 목차가 겹치지가 않아요. 요번에 말씀하신 산표 판례는 하나의 판례로 싹 하신 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목차 전체적으로 잡아야지 이게 얽히지가 않아. 얽혀버리면 막 주변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앞에 썼던 거 지워버리고 갑자기. 아 X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거 뒤에 문제에다 쓸게 하면서 끌어오고. 아 그거는. 이거 최천재 교수님들 제가 만나면서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 어떠세요? 되게 싫어하십니다. 이거 지저분하다고. 근데 뭐 시험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소문제별로 잡은 일인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를 잡는 것은 장점이 이런 겁니다. 목차를 연결된 문제 같은 경우는 판례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연결돼요. 적어도 한 15점에서 10점 이상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차에서 날리는 게 없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남들 사각사각 걸리는 거에 대해서 쫄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소문제별로 목차 잡는 거의 장점은 남들보다 빨리 쓰기 시작해요. 이거 되게 희열감 느끼거든요, 사실. 쟤 아무것도 안 쓰고 있네, 내가 이기겠다, 이게 있어요. 소문제 목차는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거요. 목차 한번 썼다가 밑에 겹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써. 또 쓰면 점수 안 나오거든, 이거. 이게 이제 소문제의 목차의 단점인데, 최신 트렌드하고 합쳐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30점짜리는 6분 안에 무조건, 네. 그 다음에 20점짜리는 4분 안에 무조건. 스타 마치 많이 봤죠? 예. 보면서 체크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쎄요, 이거는 한번 그냥 여쭤만 볼까요? 글씨체 어때요? 본인 글씨체. 이게 제가 스터디원들 것도 많이 봤던데 여자분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자 중에 좀 잘 쓰는 편인 건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사실 글씨체보다는 좀 깔끔하게 잘 보이게 쓰는 게 더 가독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읽을 수는 있는 글씨체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매년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채점은 인상입니다. 인상. 근데 인상이라는 게 목차 어떻게 구성했는지랑 그 비율, 문장을 몇 줄 썼는지랑 당연히 글씨체거든요. 네. 글씨체. 근데 글씨를 너무 깨끗하게 쓰려다 보면은 2시간을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2시간에 쓸 수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글씨체. 이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쁘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시간 못 썼거든요. 일부러 못생겨지는 글씨체 저도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거 글씨체. 가독성 있는 정도는 글씨였다고 하고요. 네. 답안지 양은 뭐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초인적인 힘으로써 두 장씩 쓰셨습니다. 답안지는 꽤 많이 쓰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쎄요, 이것도 그냥 여쭤만 볼게요. 질문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아마 최영덕 박사님도 정확하게 한 번에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 별다수교육 교수님들께서도 당연히 이거는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그냥 여쭤볼게요. 문제에서 중요 쟁점이 아닌 논점도 보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터치를 좀 했고 아니면 분량은 또 중요 논점만큼이나 이렇게 했는지 뭐 하여튼 질문이 있어서 그냥 제가 드릴게요. 저 일단 그러니까 5점당 1목차라는 거를 좀 베이스로 하되 이게 사실 이게 쓰다 보면 보이잖아요. 뭔가 이제 보론을 써도 시간이 남을 것 같다. 시간 남으면? 네, 시간 남으면 쓰고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사항 포섭의 언급만 딱 해주는 그 정도로. 네. 그래, 그거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들 입장에선 정답 정해져 있거든요. 저 쟁점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법학이라는 건 모든 게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조윤중 집어넣어도 연관성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법학의 치사한 논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교수님께 제 답방점이에요. 연관성 없는 건 답방점 주신대요. 저는 단 1초 만에 다 들었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근데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야. 수험생분들이 인생 걸렸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은 건 다 써갖고 어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의 이제 조합인데 우리 김건호 변호사님 정확한 말씀 주셨네. 나는 그게 정답 같네요. 시간이 남을 것 같으면 다 쓰고 와야지. 이게 빵점이어도 인생 걸렸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쓰고 시간이 없으면 줄이고 그건 나 딱 정답인 것 같네. 네. 김건호 변호사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당 1목차에다 쓰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조금 더 쓰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남지 않는 것 같으면 사항 포섭에다가 간단히 써주셨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그 다음에 공통 과목별 공부한 것까지 질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간단하게 그냥 견해만 이제 최종 합반하면서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사실 저희 학교는 고시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수험 생활하는 스터디원 구하기도 어려웠고 이제 좀 혼자 사실 고시 생활이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해도 몰라요. 안 해봤으면 몰라서 그런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2차 종합반에서 조도 짜주고 이제 그룹 스터디도 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도 생겨서 같이 스터디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이제 GS 끝나면 뭐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술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화이팅 하자 하면서 이제 그런 서로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해줬던 게 정말 좋았고요. 또 이제 그리고 변리사님 현직 변리사님께서 상담도 직접 해주시니까 이미 수험생을 해보셨던 분들이잖아요. 합격의 과정도 거치셨고 그래서 그런 상담 해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1차 종합반은 100명씩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2차 종합반은 이제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 있을 때는 좀 70명인가 80명에서 좀 많았고 그때가 아니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술까지 했었어요. 술 마시면서 같이. 근데 뭐 수업 시간에도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술을 이렇게 따르더라고. 거꾸로 잡고. 그 다음부터 술자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차 공부하면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스터디언하고 스트레스 풀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공부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1차 때부터 한 1년, 2년, 3년 넘었잖아요. 그때는 하루에 막 12시간 채우고 이런 거보다는 잘 풀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잘 안 풀면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 그런 걸 도와주고 싶어서 술도 저도 좀 했었는데 올해 종합반부터는 또 한번 해볼까 해요. 시험 준비 한번 더 해야겠네요. 강사로 참여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했고. 근데 이건 아까 얘기가 나왔었네요. 2차 종합반 프로그램 피드백인데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제 출결 체크하고 이 데일리 과제, 매일 과제를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1차 종합반이나 2차 종합반이나. 그 다음에 교시제는 이제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 때는 종을 안 쳤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이제 말씀 듣기가 좀 그렇고. 출결 관리 매일 과제는 뭐 또 안 하셨다고 해갖고 또 할 말이 없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있는 건 좋은데 참여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약간 그래도 뭐랄까 그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저를 믿는 사람이. 그건 너무 중요해.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혼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관리를 받는 게 그래서 억지로 좀 강제성도 부여해주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나왔어요. 이거 그 합격의 징조로 많이 참고해주세요. 자신감. 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밀리지 않을 거다. 실제하고 다른 거야. 실제 내가 점수가 남들한테 치고 그거하고 다른 거야.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출결 체크 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끝까지 칙칙질 할 수 있다. 자신감 꼭 가지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고요. 마지막 질문, 교수님 특강에 대해서 의견.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 최영덕 박사님이 있지만 특허상표 같은 경우는 알바들이나 아니면은 강의를 하면서 법학의 그 스펙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실제 채점하시는 교수님하고 전혀 상반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목차 잡는 거나 문장 구성하는 거나 공부 방법까지도요. 그래서 저희 별내스쿨에서 최초로 모시게 됐고 저희 별내스쿨만 이제 유일하게 계속 협력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 특강에 대해서 아까 뭐 김상수 교수님의 시간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이규 교수님이 이제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동차 때는 그 민사소송법 정리 특강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근데 워낙 또 다른 법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다른 법도 살짝 간접적으로 언급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찍히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사실 실제로 출제위원이랑 뭐 채점위원도 해보셨던 분이라 그 현직에 계셨던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어디 가서도 약간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뭐 답안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답안지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또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워낙 열정 있으셔서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동일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학원가에서 답안지나 이게 법학이 기본적으로 하던 포맷대로 되고 있으면 교수님 특강이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산수보 최영덕 박사님 빼고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교 교수님이 상표 쪽 많이 하시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특강 오셔서 이 교수님이 저런 것도 막 얘기해요. 아이락 중에서 이슈 제기도 이렇게 쓰라 이런 것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되게 우스워 보이죠. 아니 그 목차를 왜 그런 단어를 써야 돼? 이게 법학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채점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최영덕 박사님이 사안포서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다. 이런 게 수험생과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규 교수님께서 상표 목차 쓸 때 이 단어를 쓰라 이게 뭐지 싶은데 거기에 정답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채점자님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학원가하고. 그거를 들었던 게 인상이 있었다고 조언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글쎄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제가 멘탈 관리 쪽은 우리 1차 간담회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건 사실 1차 간담회 때도 했던 건데 하루 생활 패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 대충 몇 시간? 그 다음에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운동 시간이랑 그 뭐 게임하거나 술 마시거나 이 여가 시간은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일단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3GS를 항상 했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GS만 하고 이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은 오전에만 쉬었습니다. 월요일 오전만 쉬고 오후부터 이제 밤까지 한 8시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수목금은 아침에는 제가 사실 아침잠이 좀 많아서 7시에 일어나고 노력은 했는데 7시 반에서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 그래도 빨리 일어나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좀 씻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독서실 가서 9시 정도 시작을 무조건 했어요. 9시. 네, 무조건 9시. 빠르게 시작했네. 네,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집에 오래 있었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집에서 점심 먹고. 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쉰 다음에 1시 반에 다시 가서 6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반 더 하고 또 집에 와서 근데 전 저녁에 좀 오래 쉬었어요. 8시 정도까지 쉬다가 저녁은 한 2시간? 네, 저녁 시간 포함해서 2시간 정도 쉬었고요. 점심시간 1시간 반, 저녁은 2시간. 네, 그 다음에 8시에 다시 이제 독서실에 가가지고 저는 사실 밤에는 막 집중이 막 많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좀 잘 안 외워졌던 판례들 암기하는 시간 가졌고 그래서 밤에도 한 2-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근데 꽤 일찍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에 해서 공부 이제 빠삭하고 그 다음에 점심 충분하게 1시간 반 정도 드리고 이제 오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은 그럼 특별하게 계획이나 이런 게 짜져 있는 게 아니라 미흡했던 거나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좀 한 예,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식사 시간은 충분하게 좀 잡으신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 점심 네. 1시간 반, 저녁 2시간. 괜찮습니다. 이거. 따로 뭐 그 여가나 이런 거는 여가는 이제 뭐 게임이나 술이나 게임은 제가 원래 뭐 하긴 하는데 사실 고시 생활 때는 뭐가 하고 싶었 그런 의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괜찮아. 네, 그래서 게임은 거의 안 했고요. 하고, 이제 저는 사실 대신 이제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전 친구 중에 또 행시 준비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만날 시간이 없는데? 네, 아니 그 이제 GS 사이에 밥 주말에? 먹는 시간에 같이 주말에? 만나서 밥 먹고 이제 헤어지고. 주말에 잠깐 친구 만나고 그 정도였네요. 네네. 그럼 생각보다 슬럼프가 안 오고 잘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 보통 좀 놀아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다음 질문인데 슬럼프가 딱히 없었는데 그러면? 아니요, 저 슬럼프 있었어요. 그래? 슬럼프 저 동차 때 좀 심하게 왔었고. 동차 때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때가 5월부터 네. 5월 중순인가? 그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한 달 정도? 진짜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이제 처음 민사소송법 GS를 접했을 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뭔가 난 동차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놨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요. 절대 동차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좀 잘못된
케이스라. 아니 아까 동차가 민수가 60점이었으면은 우리 별리다스쿨 동차 또 합격자로 이름 나올 수도 올릴 있었을 수도 것 같아.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동차를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배출하고 있거든요 종합반에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동차인데 60점이면은. 그렇죠. 그래요. 이게 힘들어. 분명히 힘들어요. 1차 때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거 맞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 자신이 성장할 때는 반쯤 죽었을 때 제일 성장한 하는 맞아.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1차 때부터 이어온 상태에서 되게 죽을 것 같거든. 거기서 빠삭하면 동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질문자님께는 뭐 질문은 따로 안 하겠지만 동차가 되니까 요즘에 이런단 말이야. 1차 할 때부터 민수 시작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다 1차 말려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 때 1차 충실히 하는데 1차 끝나고 나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민수나 특허를 포기하지 말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동차 될 수 있어요. 저희 비례스쿨 유일하게 3년 연속 다 배출했습니다. 분명히 될 수는 있는데 다만 주의하실 게 1차 할 때부터 준비한다가 아니고요. 반쯤 죽었을 때 1차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의 그 오기와 끈기로 해버리면은 엄청난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걸 하시고. 야, 이것도 질문 있으니까. 친구들과 전화할 때 가끔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는지.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난 상담 많이 받거든요. 네. 특히나 친구들이 이제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은 다 학생일 거 아니야. 네. 근데 학생 말고 회사원이야. 아. 엄마 친구들 돈 벌고 있는데 또는 뭐 친구들 돈 벌고 있으면서 요번에 뭐 어디 놀러 간다는데 그럴 때 그건 것 같아. 그거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있었죠. 사실 저도 학생이어도 있었는데. 그래, 그럼 좋다. 이거 한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9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수험 준비할 때 그 여자인 친구들은 여자애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친구도 많았고, 그렇겠네. 또 남자여도 이제 군대를 안 가고 대학원에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뭔가 거의 저만 학부생인 거예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시험을 떨어진다면 나는 계속 학부생일 테고 걔네들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뭔가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이제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진짜 사실 슬럼프랑도 비슷한 건데 슬럼프도 안 오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을 정말 믿고 내가 정말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암시를 걸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슬럼프 극복도 난 된다 이거였네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거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본인이 쓰는 뭐 문장이나 어구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좀 공부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나가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깐 하다가 그래 뭐 난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에 대한 우리 김건호 변리사님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1차 공부 방법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